아이야 뛰지 마라 배꽃이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 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여러분, 국민가수 진성 선생님의 구슬픈 노래 보릿고개가 들려올 때마다 저희 외할머니는 눈물을 지으시며 저에게 가슴 시린 옛 이야기를 들려주신답니다. 가난했던 시절 끼니 때 꽁보리밥 한 그릇 앞에 놓고 서로 눈치 보던 5명의 아들, 딸을 위해 솥에 물과 김치를 넣고 팔팔 끓여 김치찌개를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또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 이웃의 밭을 빌려 배추를 심고 그 배추밭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할머니 귀에 배추 크는 소리와 함께 자식 새끼 크는 소리가 들렸다는 기막힌 사연도 들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슬픈 옛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배고픔 걱정 없는 자랑스러운 선진국이 된 것은 바로 어머니들의 정성과 희생 그리고 건강식품 김치 덕분이었노라고 힘차게 외쳐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국가별 식생활 습관 등을 분석한 프랑스 연구진이 한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적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발효된 김치가 바이러스 차단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하자 한국의 김치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김치의 냄새가 역하다며 외국인들 사이에 기피식품으로 취급받아 왔는데 요즘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려는 서양인들이 늘어나며 기호식품으로 대접받고 있으니 김치를 만들어낸 조상님들의 슬기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의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사진 찍을 때만 김치 하면서 건강식품 김치 먹기를 꺼리지는 않는지요. 자랑스러운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고 보릿고개처럼 배고픔의 시절을 겪고 있는 지구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들 먼저 김치를 즐겨 먹으며 김치 세계화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 김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부터 먼저 김치를 즐겨 먹으며 김치 세계화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 김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김치 외쳐봅시다. 네, 다음은 경북 포항 장원초등학교 4학년 정보민 연사의 연재는 숲의 호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월
가슴을 깨우는 이 소리는 20년 넘게 이어온 한국어 마을의 전통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한국말만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마을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 미네소타주에 위치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어 마을인 숲속의 호수입니다. 이 마을에 들어서면 모든 간판과 안내문이 한국어로 되어 있고 모든 학생은 한국어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태권도, 부채춤, K-팝 댄스 등 한국의 문화체험도 한다고 하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은 매일 책상에 앉아 읽기 싫은 책도 읽어야 하고 글쓰기를 해야 하는데 이곳의 학생들은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어 한국어를 배운다니 말입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의 어린이들도 국어 시간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운다면 한국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이고 그 마음이 모여서 한국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 희망찬 마음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처음 숲속의 호수를 시작할 때 한국어를 못하는 한국인 입양자들이 교육을 받다 보니 빈자리가 많았는데 LA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최근 K-팝 인기가 높아지면서 숲속의 호수 등록이 BTS 콘서트 티켓을 사는 것만큼 어렵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외국어 말처럼 1년 내내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여름 캠프만 운영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의 지원이 많지 않아 아직도 러시아 건물을 빌려 쓰고 있고 기숙사가 부족하여 많은 학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언어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숲속의 호수와 같은 한국어 마을이 지구촌 곳곳에 만들어진다면 한국어 세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부터 한국어 마을 숲속의 호수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 어린이에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네, 다음은 울산 내화초등학교 2학년 장수현 연사의 연재는 바른말로 게임하자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게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신나지 않나요?
네, 다음은 서울 목업초등학교 5학년 서윤경 연사의 연재는 눈물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어머님, 고향 땅이 사무치게 그리워 무노와 울고 또 옵니다. 사무요 한번 못 가고 저도 이제 떠들들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북한산과 불과 1.8km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거리지만 고향 땅에 밟을 수 없는 개풍군의 고향을 둔 어느 실향민 할아버지의 눈물겨운 세연을 젖은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특히 개풍군 주민들은 그곳에서 가까운 인천이나 강화도로 피난을 왔다고 합니다. 벌써 70년이 훌쩍 지나 부모 형제와 생리별을 한 채 고향을 향해 강화도 통일 천문학대에서나마 만항지를 지난다는 가슴 찡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이렇게 수많은 실향민을 만들고 슬픈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남한과 북한이 화해하고 손을 맞잡아 통일을 위한 일에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전쟁이 멈추고 영원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우리 모두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씩이라도 찾아서 실천해 봅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번영 속에 남한과 북한이 안전하게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는 남북 평화 통일입니다. 저에게 남한과 북한이 서로 화합하고 평화를 이루는 방법 한 가지를 말하려고 하면 언어를 통한 소통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이해하기 힘든 언어들이 날개를 달고 퍼지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의 열풍 따라 한국어를 배우는 세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언어의 바른말 표준말을 다시 정리할 학습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마음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소통이 되고 그 소통을 통해 남과 북이 한민족의 형제라는 감정을 느낄 때 통일의 길은 가까워지고 강화도 통일 전망대에서 만항지를 지내는 할아버지의 꿈도 이루어진다고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네, 다음은 충북 증평초등학교 2학년 박강준 연사의 연재는 마음을 담은 한글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만의 페스티벌과 문화를 만듭니다. 페스티벌 하면서도 전 세계가 함께 감동할 수 있는 문화, 그것이 바로 한글이요 한국어입니다. 저는 한글 문화가 곧 세계 문화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기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많은 한글을 사랑하고 지키며 한국어 면도 열심히 배우자고 힘차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대구 중앙초등학교 3학년 차민준 연사의 연재는 자랑스러운 한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주고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을 저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많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학적인 우리 한글, 한글을 세종대왕께서 편찬하셨기에 이렇게 지금까지 글과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랫동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K-POP 또한 우리의 글과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글과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고귀한 문화로 잘 보존되고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순수한 우리의 글과 말은 변질시키고 듣기도 거북스러운 이상가릇한 비속어들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세계 최고의 문화 한글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글과 말을 제대로 사용하여 자랑스러운 한글의 국민들이 되자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한글의 국민은 바로 문화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 연사 힘주어 주장합니다. 네, 다음은 충북 청원초등학교 5학년 백혜준 연사의 연재는 진정한 한글의 주인이 되자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와
가엽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모든 사람이 쉽게 나의 가슴이 편안하게 할 따름이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는 대한민국의 언어를 부르는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어 세종대왕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서 시작해 지금은 BTS나 블랙핑크의 해외 공연에서도 우리말을 외국인들도 함께 따라하며 열광하고 있고, 영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이 유명해지면서 한국 콘텐츠와 한국어 공부의 열기도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K-드라마, K-팝, K-푸드 등 한류의 인기와 더불어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한글의 주인이 되어 세계 속의 우뚝 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다고 큰 소리로 자랑합니다. 유네스코에서는 1989년부터 세종대왕상을 만들어 매년 세계 인류의 문맹률을 낮추는데 노력한 단체나 개인에게 수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글은 세계의 유명한 기관과 학자들도 우수하다고 인정한 글자이며 한글을 제2 외국어로 채택한 나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 이렇게 좋은 언어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너무나 당연하듯이 여기고 한글의 가치에 대해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시다. 우리 모두 온전한 우리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한글의 주인이 되어 바르게 사용하고 문화 강국의 주역이 되어 한글을 사랑하는 진정한 주인이 되자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울산 명초초등학교 4학년 이영빈 연사의 연재된 말모이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모이 영화를 아십니까? 말모이는 우리나라 언어를 지키기 위해 옛날에 많은 분들이 노력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서전을 만들기 위해 토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엉덩이, 엉덩이, 궁둥이의 차이를 부위별로 정확히 정리하는 토론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을 통해 처음으로 이 신체 부위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한글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정리하고 모으기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글을 가르쳐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셨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글을 지키기 위해 삶의 열정을 모두 쏟으셨던 주시경 선생님과 그 제자분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우리는 고유의 우리말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글은 우리의 문화를 대표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큰 기둥이 되기 때문입니다. K-팝과 한글 열풍이 세계 곳곳에서 불고 있는 지금 우리 역사와 전통, 얼과 생각이 가득 담긴 우리 글을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언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장학금과 유학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에게는 한국에서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직접 한국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시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여 세계 곳곳에 우리말을 알려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징검다리를 건너 한국어는 전 세계에 널리 퍼질 것이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어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로 소통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큰 소리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초등부 마지막 연사입니다. 서울 경인초등학교 6학년 신동윤 연사의 연재는 한글은 노래와 같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7년 정도 싱가포르에서 살다 2년 전 한국에 온 서울 경인 초등학교 6학년 신동윤입니다. 어느 날 엄마를 따라
직원이 우리 테이블까지 직접 와서 어색한 한국말로 괜찮으시겠어요? 라며 디저트를 무료로 주문할 수 있는 쿠폰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말까지 사용해주는 그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조금은 놀라웠답니다. 그 외에도 친구들뿐만 아니라 골프 수업을 받으러 갔을 때와 푸드코트에 갔었을 때도 엄마와 나는 대화를 듣고 다니와 K-드라마를 좋아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며 한국의 도시, 여행지, 음식들을 질문한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와 저는 기분이 좋아져서 친절하게 답을 해주곤 하였습니다.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은 싱가포르어인 제 중국어 과외수와 영어 선생님은 제가 엄마와 한국어로 대화할 때마다 When you talk to your mom in Korean, it's like singing 이라며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마치 노래와 같다 하면서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늘 표현해주곤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을 떠나온 7년의 시간 동안 고국 대한민국을 잊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저는 친구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싱가포르 어디를 가더라도 큰 소리로 아름다운 우리말 한국어를 당당하게 자주 쓰면서 자부심을 크게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문화와 언어를 부러워하고 존중하는 세계에서 살아왔던 시간을 덕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는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며 즐거운 노래와 같다는 우리말 한글의 쉬운 인사말이라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며 그의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면서 열심히 능력을 쌓아 세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굳은 각오를 했습니다. 한글의 매력은 글로벌 브랜드인 코카콜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제품 전전에 한국 코카콜라를 비하여 한정판 음료를 선보였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138년 역사상 특정 국가의 언어를 쓴 건 처음인 일이라니 그 점 또한 영광스럽고 특별하게 기뻐할 일입니다. 갈수록 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화 그리고 각종 방송 매체들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로 외국인들이 느꼈을 때 노래 같고 동그라미가 많아서 이쁘다는 한글과 한국 문화를 널리 보급합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한글을 체험하고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 행사를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네, 이것으로 초등부 개인전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연사들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린 초등부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